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설 연휴 전 유력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은 무산이 됐지만 내일 이 대선 후보 다자 토론이 열립니다. 대선이 35일 남았고요. 자, 유권자들을 위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실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가족들하고 보내셨어요? 네, 그럼요. 예, 역시 떡국을 먹어야 설이 이제 지나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대선을 앞두고 올 설이 참 중요한 게 설 명절 전 민심, 설 명절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큰 관심사인데 명절 전에 이제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들은 많이 쏟아졌고 지금 이제 기류를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설하고 추석의 의미가 정치적 의미는 과거보다 많이 낮아지는 추세긴 해요. 네네. 이제 뭐 민족의 대이동, 그렇죠. 무슨 수도권 민심이 영원한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영원한 민심이 또 거꾸로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번 설은 중요한 게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35일 남았나요? 맞습니다. 대선이 35일 남았고 한 달이요? 그러니까 주말부터 치면 5일간 연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쉬시면서 못 봤던 뉴스들도 좀 보시고 그리고 누가 과연 뭐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도 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아마도 한 내일 모레 조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내일 모레 글피 정도까지 해서 그래서 이번 이제 주말 주초 다음 주초까지 한 뭐 일요일 월요일까지 막 쏟아낼 거예요. 네. 그럼 그 여론조사를 보고 또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론조사를 보고 또 결정을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 괜찮게 생각하는데 역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네? 라고 뭐 따라가는 것도 있고 나 이 사람 괜찮은데 이 사람 왜 이게 낫지?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번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설 연휴라는 게 되게 중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포인트가 된다. 네. 시기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명절 효과는 과거보다는 좀 낮아졌다. 자, 이게 궁금한 게 이런 대목이에요. 지금 양강구도인데 그렇죠. 혹시 이게 다자구도, 삼강구도 되나? 이런 또 궁금증도 이제 있어서 야권 단일화가 변수냐 상수냐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양강구도냐 뭐 삼강구도냐라는 건 이런 거가 있겠죠. 그럼 이제 뭐 3위는 지금 안철수 후보니까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느냐도 있지만은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빠져야지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중첩돼서 가는 건데 글쎄 지금 볼 때는 그 두 후보가 뭐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말도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결집 효과 그리고 선거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좀 안정감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요즘 보시면은 무슨 뭐 말실수 이런 거는 많이 줄었어요. 뭐 전부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갑자기 뭐가 빠지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 결집이 단단하다. 전면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지고 있다. 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였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누군가의 지지율을 뺏어와야 하는데 그렇죠. 쉽지가 않다. 네네네. 그럼 더 오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이런 흐름이라면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TV 토론 같은데 안철수 후보 오늘도 이제 일정 없이 뭐 맹연습하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고요. 자, 이런 와중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연결되는 게 이제 야권 단일화 변수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한때는 또 윤석열 후보가 50%포인트 내외 이재명 후보를 앞섰던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오차범위 내 박빙이 주로 많다 보니까 그럼 안철수 후보의 약 두 자릿수 지지율 요게 좀 약간의 절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참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앞섰다가 한 지난 연말에서 연초에 되게 안 좋았었죠. 그래서 뭐 거꾸로 보면 또 확 10% 뒤지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지율의 추이들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괜찮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럼 윤석열 후보가 괜찮으면 이재명 후보가 안 좋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 좋다가 최근엔 그래도 좀 지지층 결집들이 조금 보이고 안철수 후보는 좀 벽에 부딪힌 느낌들이 있어요. 요약하자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판세는. 자, 이 와중에 이제 설 명절 연휴의 제일 큰 관심이
자, 다자 토론도 보고 네. 내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고요. 또 시작 즈음에는 양자 토론도 네. 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유 뭐 토론 그냥 합의만 지난하게 하다가 어쩌고 하다가 이제 결국 안 됐죠. 네. 그러니까 뭐 양쪽의 이야기들이 좀 다르죠.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여기서 뭐 판정을 내려드릴 것까지는 아니고. 네, 내려주세요. 아니 그게 자기 지지층들이 볼 때는 네. 저쪽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지지층이 볼 때는 상대가 문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은 크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할 것 같진 않다. 예, 뭐 같이 부담 가지고 네. 그런 거니까요. 마지막에는 이제 무자료냐 유자료냐 가지고 그렇죠. 서로 지금 오늘은 서로 회피했다. 맹비판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참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정치하고 법은 이제 소시지 만든 거 같다. 소시지 만든 거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 네. 보면 못 먹는다 이러는데 요즘은 소시지 만드는 과정이 너무 공개가 확 돼버려요. 이게 투명하게. 투명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료가 지참하고 활용하고 달라요. 활용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뭐 판넬 같은 거, 그렇죠, 뭐 이런 거를 보통 자료 거. 활용이라고 하고, 자료 지참은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메모도 하고. 보통 이제 활용은 룰 협상에 의해 가지고 정하고. 합의하고. 지참은 원래 그냥 하는 건데 이번엔 뭐 지참도 된다 안 된다 그 논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예전엔 참 이런 것까지 굳이 알아서들 했는데 정치인들이.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사실은 이제 지지율로 보면 약체 후보인데 이 대선 후보 간 양자 첫 토론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지지율 격차가 뭐 엄청나게 나는 김동연 후보하고 왜 하냐? 왜 하냐? 그렇죠. 그럼 뭐 정책에 대한 이제 뭐 이런 소통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제가 두 번째로 더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김동연 후보가 그럼 앞으로 계속 완주할 거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접촉면을 늘리고 해서 또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혹시 이재명 후보하고 거기 이제 조정훈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전환 출신 여기 이제 뭐 본부장인가 그 역할을 맡고 계실 거예요. 조정훈 의원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서울시장에 독자 출마를 한다. 독자 출마했었죠. 좀 하다가 비슷해요. 저 박영선 후보하고 토론하고 그다음 뭐 정책 단일화 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그런 흐름 쪽으로 가는 거가 아닌가. 이 토론이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뭐 그런 포석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우리 기억에서는 이게 각인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4.7 재보선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흐름이 비슷하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 단일화를 할 걸로 보십니까? 완주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도 동력이 약한데 지금 뭐 김동연 후보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진짜 동력이 되게 약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당들은 예를 들어서 강해졌으니까. 뭐 안철수 후보는 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개인의 재력도 있고 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탄탄한 이제 당원 중심 조직 당비를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김동연 후보는 지금 전당대회를 지역 다 하고 해서 아직 상당도 못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공식 선거운동 다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큰 당하고 작은 당하고 이게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요. 지하철 역마다 빨간 잠바 파란 잠바 입고 나오죠. 포스터 쫙 붙이죠. 그리고 플랜카드 다 붙이죠. 그거는 더 지금보다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차량도 돌고 그렇죠. 차량도 야 이게 다 돈입니다. 비용입니다. 버틸 수 있겠는가? 자,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예상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자, 이제 오늘 저녁도 뭐 양자 토론이 좀 흥미있게 봐야겠습니다만 내일은 이제 드디어 첫 다자 토론. 그렇죠. 방송 3사 주간. 이건 방송도 실시간으로 다 나가는 거고요. 그럼 내일 토론이 좀 이 어떤 지지율 변동의 기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각 캠프는 엄청나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또 TV 토론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쳤냐라고 보면은 뭐 그렇지 않고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서 토론이 2월 16일부터 3월 초까지 3차례가 배치가 돼 있어요. 법정 그럼 이게 이제 전초전 성격이기 때문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세게 나갈 겁니다. 처음부터. 어쨌든 이제 세게 나가야 되죠. 하지만 앞서 있는 두 사람은 약간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초반에 삐끗하는 것보다 분위기도 좀 이렇게 보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득점보다는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오늘이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도 아니고요. 그렇죠. 전초전 성격이다. 그렇죠. 자, 이제 일단은 추적자 후보들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세게 나갈 것이다. 그럼요. 두 후보는 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다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앞서 있는 두 후보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토론을 보면 잘해서 득점하는 것보다 말실수 한 번 하면 특히 앞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하고의 이 톤 앤 매너를 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뭐 조금 우호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또 심상정 후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까지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막 이제 치고 받으면 되는데 그럼 누가 나머지 두 사람이 조금 내 편 들어주느냐, 저쪽 편 들어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손을 잡는 이제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 이게 사자 토론쯤 되니까 좀 복잡성이 높아져서 내일 또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뭐 요새 메타버스도 많이 하고 그동안 뭐 발언하는 게 많이 나왔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본 거는 16차례 경선 토론이잖아요, 주로. 그런데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어요. 내일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혹시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버하지 않는 쪽으로 갈 것이고 차분하게 간다. 토론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프레지던시, 대통령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도 내가 감당할 만큼 돼 있다라는 걸 보여줄 것이고 또한 뭐 대장동 이슈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인에 대한 이제 공격이 하면은 거기에 숙인 건 숙이면서 또 역공할 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설 연휴 딱 앞두고. 뭐 그런 부분 짚을 수 있겠죠. 자,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짚어보죠. 그 어느 때보다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논란이 많고 가족 리스크다, 배우자 리스크다 많고 또 이제 설 명절에는 이제 야당이 여당 이재명 후보 공격할 일단 거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요. 이 진위 공방과 논란은 있지만 공무원 의전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고요. 또 이 김건희 씨는 뭐 무속 논란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아직 있고. 자. 근데 배우자의 입장이 지금 속시원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요. 해결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보도나 민주당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 종합해서 볼 때 그 사실관계, 그 전 공무원 7급 그분이 뭐 이제 뭐 대리로 약을 처방받고 병원에 가서 뭘 하고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안 했다라고 하면 그 곧바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물론 그분도 그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뭐 알아서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무슨 이제 우리가 우렁각시도 아니고 내 약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집에 와 있고 이런 것도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갑질 프레임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좋지가 않고 직관적이고 또 새 거예요. 의혹은 항상 새 거가 중요하게 이제 새 거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형수육설 논란은 뭐 한 10년 그러니까 했다 해도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토론 전에 뭔가 입장을 정하긴 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감 표명을 한다라든지 뭐 사과를 한다라든지 이걸 하지 않고 토론에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위험하거든요. 위험하다. 뭔가를 정해야 될 텐데 어떤 쪽으로 정할 것인지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김건희 씨 7시간 반 녹취록 처음 나올 때 국민의힘이 대응이 되게 어려웠던 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들도 모르니까. 7시간이 넘으면 오만 가지가 나올 가능성도 그럼 여기도 있죠. 그 전 7급 공무원 A씨라는 분이 어느 정도의 무슨 사진과 뭘 이제 캡처 요즘 이제 SNS 캡처 같은 걸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볼 땐 민주당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사과했다가 이것도 더 있는데 해버리면 큰 코 다치니까 그게 좀 고민일 겁니다. 고민이다. 자, 실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하지만 정리는 하고 들어가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좋아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자와 배우자 김혜경 씨는 같이 이제 유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한번 사과하고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뭐가 이제 녹취록이 나왔는데 입장은 아직 안 나왔고. 6시간 반 이후에는 오히려 뭐 조금 나아졌다고나 할까 그런 면도 있는 거죠. 뭐 팬클럽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언제 등판할까요?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등판은 하겠죠. 공식 선거운동 때는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 제가 입장 정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쨌든 7시간 반 녹취록에 대해 가지고도 한 번쯤은 또 정리, 본인의 입으로의 정리, 뭐 사과가 됐던 그게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요. 자, 윤석열 후보는 왜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부적절한 내용도 있더라. 하지만 이게 공개되는 과정도 부적절했다. 그렇죠. 양비를 하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는 3월 9일 대선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선도 있고요. 자, 민주당은 안성, 청주, 종로 공천 포기. 국민의힘은 대구 서초가 있는데 대구만 무공천. 자, 이 셈법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민주당은 사실 김빼기인 거죠. 김빼기다. 거꾸로 보면요. 서초하고 대구만 공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민주당의 약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자야 본전이다. 낮은 자세로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선의 흐름하고 각 지역의 격돌의 흐름을 끊어내겠다라는 대선의 것이고. 올인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니까 뭐 약간 김이 빠지는 게 있겠지만은 또 개혁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대구는 무공천하겠다 했다가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탈당한다고 했다가 또 주저앉혔지 않습니까? 저희 어쨌든. 방송에서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보궐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좀 낮아졌다. 애초보다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볼 때. 재보선에 대한 관심은 낮아졌다. 와, 청취자분들 인기가 뭐 짱이세요. 2111님 윤태권 실장님 목소리에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보시고 또 청취자 마이하님 와 윤태권 실장님 반갑습니다. 자,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랜만에 반가워 계세요. 대선 전에 주요 변곡점이 있으면 윤 실장님을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